안녕하십니까? 컴넷 하우스 주최 연합정신건강강좌 함께할 오늘 나아갈 내일 파트 2 우리가 동료 지원가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주원입니다. 파트 1 함께할 오늘에서는 정신건강주치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 감정 신호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푸른 불빛 그리고 검은 불빛, 빨간 불빛이 아닌 이제 청신호, 진짜 초록색 불빛을 이제 켰으니까요. 파트 2에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바람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동료 지원가 바람입니다. 이미 타 장애군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료가 동료를 돕는다는 아주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오늘 정신건강 강좌는요. 기조발제로 동료 지원가를 말하다. 그리고 토론회 동료 지원가와 나아갈 내일을 다각적으로 그리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지원가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총 3분의 기조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동료 지원가의 현재를 이야기해 주실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절차보조팀원인 황길용 동료 지원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길용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할까요? 저는 23살 때 군대에서 발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몇 번의 재발로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회복에 많이 가까워져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며 당사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 지원가에 대한 소개와 역할, 현재 동료 지원가의 현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료 지원 활동은 회복을 먼저 경험한 당사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를 만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활동입니다.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은 1970년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료 지원가라는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 운동가,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동료 지원 활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보조사업의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입원한 당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안정된 병동생활과 퇴원 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가의 활동은 이 외에도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독립주거 지원 서비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취업장 방문 서비스, 정신건강기관에 등록 후 등원을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자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서비스 이외에도 정신건강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가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료 지원가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큰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입니다. 아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각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료의식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동료 지원가가 되기 전에 재활시설을 다니면서 당사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당사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의료진,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친밀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지원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전문성과는 차별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구의 많은 연구 자료를 보면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동료 지원가에게서 받는 지지와 격려, 공감을 통해서 증상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향상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서비스를 받은 많은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가 자신도 당사자들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 모두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료 지원가의 체계적인 양성 과정이나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이 부족했습니다.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단체에서 동료 지원가를 배출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동료 지원가가 한시적 계약에 의해 고용되므로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을 마련해 40시간의 이론 교육과 20시간의 실습을 마친 후 이수평가를 거쳐 이수증을 발급받고 동료 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동료 지원가 양성기관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정을 받아 동료 지원가 표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명의 동료 지원가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료 지원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슈퍼비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료 지원가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키워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치료 패러다임에서 회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당사자 운동, 당사자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요구,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료 지원가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료 지원가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에서 예비 동료 지원가들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순수한 열정에서 동료 지원가라는 제도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당사자들 간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지원가들이 당사자를 만나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연대해 나간다면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시스템의 많은 분들이 동료 지원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료 지원가의 협업을 아미정신건강센터의 박미욱 원장님과 박재환 동료 지원가의 발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료 지원가의 마동석 아미정신건강센터의 동료 지원가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료 지원가 박재환 선생님과 함께 아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동료 지원가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지원가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저의 강점과 경험의 가치, 동료 지원가로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은 점, 보람된 순간이나 힘들었던 점, 동료 지원가 입장에서 전문가들에게 바라보는 점으로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동료 지원가 박재환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동료 지원가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저의 강점과 경험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아침잠이 많고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직장인으로서 출근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니 지금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미리 출근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업무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든든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밀리는 비주얼이 아니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며 신뢰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동료 지원과 활동을 경험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동료 지원가가 왜 필요한가?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주변의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처음 송국 클럽하우스에 오게 된 계기나 활동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답이 될 거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의 과거나 지금에 대해. 저는 태어났을 때 조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가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술을 먹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일이 없는 날엔 혼자서도 집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에게 어김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겉보기에는 어디 가서 맞고 다닐 것 같지는 않죠. 제가 지금은 체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초등학교 때는 사소한 것에도 잘 웃는 울보에다가 친구에게 말도 잘 못 걸었습니다. 게다가 좋지 않은 경험으로 친구들이 손만 번쩍 들어도 놀라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영화 타짜에 나오는 일명 하우스를 드나들며 도박과 유흥으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조현병이라는 병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개로 송국클럽하우스를 알게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동료 지원가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건강관리, 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일상관리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차태영 씨의 도움을 받았고 송국 클럽하우스에 처음 갔을 때 어색해하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클럽하우스에 대해 알려주고 밥도 같이 먹고 먼저 말을 걸어주며 따뜻하게 웃어줬던 회원 김승현 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동료 지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내가 받은 관심과 지원을 다른 동료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 지원과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만 성실하게 활동을 하며 준비를 하니 저에게 기회가 왔고 이 경험을 향후 저의 미래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지한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원래 좀 성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성실함에는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서도 풍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다 보니 직원들도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는 장애인 근로 사업으로 해서 회원분들이 외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는 같은 회원으로서 이제 사무 보조의 일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 지원과는 예전에 그런 장애인 근로 사업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회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경험 전문가로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도 회원분들도 동료로서 존중하면서 이제 대우를 하고 있고요. 회원분들도 그래서 동료 지원가에 대한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료 지원가로 좀 더 개발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며 가장 느끼는 것이 상대방과 공감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며 지원하고 있는 학생을 대할 때도 하굣길 지원이나 주변에 함께 다닐 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거짓 없이 저의 경험도
이야기해주며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제가 없으면 저의 안부를 묻거나 제가 어디 갔는지 찾는 등 둘도 없는 친구,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료 지원가로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듣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료들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동료 지원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다른 생각을 하거나 증상 문제로 기억을 잘 못하거나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일이나 전달받은 사항은 메모하고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동료 지원과 활동을 하며 느낀 보람된 순간이나 힘들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순간은 제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학교 지원을 하고 사고 싶은 물건이나 함께 사러 가고 간식 사러 갈 때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순간 보람을 느끼고 동료 지원가로 활동을 하기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당황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돌발 행동을 해서 다치거나 기물 파손이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원들이 대처를 잘해줘서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안전을 유지하며 잘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박지한 선생님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사무 보조하고 회원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셨죠. 네. 기본적인 청소 업무 외에 외부 방문자 체온 체크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프로그램이나 행사 보조도 해주시고 또 청소년 회원, 이제 학교 지원, 외출 지원과 같은 그런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제 업무를 해주셨습니다. 동료 지원가로서 본인의 몫을 톡톡히 해내셨지요. 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송국에서, 그죠?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직무 진도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또 스스로 정해진 일들을 하셨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물어주셔서 그렇게 일들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회원 지원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회원은 제 박지한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셨죠. 그래서 드라이브 지원을 할 때마다 같이 가자고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자신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들을 많았었고 또 활동하면서 많이 들어주고 또 지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청소년 회원이 마음을 많이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청소년 회원 1대1로 이렇게 지원하기가 저희 기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 부담이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동료 지원가 우리 박지한 선생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직원들이 이제 업무 부담이 많이 조금 줄어들어서 다른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료 지원가의 입장으로서 전문가나 직원들과 협업 시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를 지원하기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과거의 아픔, 현재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동료 지원과 활동을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하게 되는 동료에 대한 사항이나 특징을 미리 공유하고 동료의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황별 대처를 방법에 대해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동료 지원과 교육을 받는 것이 동료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료 지원에 대해 교육에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네, 선생님 말에 많이 공감이 어. 됩니다. 저희 기관 이제 청소년 회원 지원하면서 보람도 있으셨지만 많이 당황스러움도 있으셨지요. 네,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원하는 회원 동료에 대해서, 회원에 대해서 조금 공유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그런 내용들은 좀 요청을 했지만 회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회원 행동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안내도 조금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에 따라서 피드백도 좀 충분히 가지면서 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동료 직원을 함께 협력하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는 조금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고요. 동료 지원과 업무에 대한 저기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가졌지만 신입 직원에 준하는 직원 교육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까지는 하지 못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경험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동료 지원에 대해 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특히 동료로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분들과 비슷한 질병, 상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건강도 잘 챙기고 동료 건강도 잘 챙기며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일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조 모임부터 시작해서 동료 지원과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당사자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제가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보면 정신보건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저희 관점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 회복에 있어서 과거에는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지식 전문가들이 주로 네,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 조금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경험 전문가로서 이제 당사자 활동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사자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책임감과 주체성을 조금 더 많이 당사자분들이 가지게 되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무 역량 향상에 되는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또한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지원가가 이제 당사자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모델링이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많이 다양한 활동들을 좀 시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몇 가지 조금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동료 지원가로서 주체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업무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준비된 경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 기간에서는 그 기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업무를 주어야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료 지원과 업무로서 다양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정 방문 지원 서비스라든지 독립주거 지원 서비스라든지 뭐 취업 방문 서비스, 대기자 상담 서비스, 신규 회원 멘토 서비스, 뭐 프로그램 운영 또는 보조, 교육 강사 등 다양한 이제 직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지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지지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속된 기관 직원들이 이제 동료 지원가를 회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함께 이제 인정하면서, 동료로 인정하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꾸준하게 지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저희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충분하게, 급여를 받고 일을 네, 하고 있는데, 동료 지원가는 단순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대가가 조금 주어져서 보상 체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정신재활시설에서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 어떤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료 지원 활동이 점차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이런 활동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지금까지 마블리 박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 박미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료 지원가의 미래를 부산 소테리아 하우스의 정선아 선생님의 발표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동료 지원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해온 당사자입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폐쇄병동에 입원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픈 줄도 모르고 덜컥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생활은 집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것이 주된 일상이었습니다. 자주 울었고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병이 있는 줄 몰랐고 약의 중요성을 몰랐기에 처방된 약을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뱉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병식이 없는 병동 생활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1년이 넘도록 병동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 생활에도 적응이 되어 가더라고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니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들이 점점 좋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수련하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산 소테리아 하우스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소 생활 동안에 같이 생활하는 언니들과 싸우기도 하고 당번을 땡땡이 치기도 했습니다. 일도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변덕을 부렸는데 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했던 언니들이 이해해 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급자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의 70%를 저금했고 퇴소할 때쯤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감을 갖고 독립을 했지만 독립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이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독립해 있는 언니들과 연락하며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쭉 취업 생활을 유지해오다 자립 생활을 해온 지 5년이 되어가던 중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동료 지원과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동료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동료 지원가라는 것이 조금 생소했는데 이 수업을 듣는 동료 중에 이미 지원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절차 보조를 하시는 분, 인권 강의를 하시는 분, 활동보조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동료를 대하는 마음이 매우 따뜻했습니다.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보다 증상이 심한 동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폐쇄병동에 갇혀 지내보기도 했고 당사자이면서도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 저는 동료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동료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동료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줘야 하는구나. 또 속도를 맞추면서 회복이라는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교육을 통해서는 동료 지원과의 자세와 역할, 상담 기술, 회복 등에 대해 배웠고 취업장 방문 및 가정 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간단히 실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일정이 코로나19 때문에 얽히기도 했고 하루 종일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지만 준비해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들, 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 지원과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끝까지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끝났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 저의 강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에 전문가 선생님들, 같이 교육받는 동료 지원과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동료를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정신장애 분야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료 지원가가 많이 양성되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동료 지원가가 국가에서 정식 직업이 되어 단순 시범사업 계약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함께 사회에 잘 정착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픔을 경험했기에 동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대할 때 내가 힘들었던 점, 내가 정신질환을 받아들이고 회복으로 나아갔던 점들을 떠올리며 관심을 갖고 동료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면서 당사자가 인정하는 동료 지원가가 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을 동료가 나를 보고 회복할 수 있구나, 회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일입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제가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서진규 작가님은 가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희망을 놓지 않고 동료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일깨워주는 동료 지원가가 됩시다. 이 교육을 받은 우리 모두가 희망의 증거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지원가의 의미와 실천 현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비전을 생동감 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기조 발제 내용을 토대로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지원가와 나아갈 내일을 다각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절차 보조 팀원이자 정신장애 당사자 비영리단체 침묵의 소리의 지미루 대표님 제 옆에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 분의 패널은 현장을 연결해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간단한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지미루 대표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앞서 소개를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인식개선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술인으로서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양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노하나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임팀장 노하나입니다. 저희는 올해 동료 지원과 양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문현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체육동조합 우리다움 프렌즈의 최문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요. 이전에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경기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을 담당하고 동료 지원가 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아 시의원님 만나보고 싶어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최영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기조발제로 동료 지원과의 현재, 협업,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먼저 동료 지원가의 입장에서 지미루 선생님은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은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와 협업, 미래라는 주제가 참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노하나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앞서 발제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처음 동료 지원가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었는데요. 몇 년 전 보수교육에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분들의 회복 과정에 있어서 동료 지원가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진국은 좀 많이 다르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게 되고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 기관들을 이제 모집하는 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들도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렇게 당사자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의 회복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들도 많이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오랜 시간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에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순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정신건강 위기 개입이었고 그 위기 개입이 강제 입원으로 하는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이분의 회복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러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분에게도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최선의 결과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할 때 회복을 경험하신 우리 동료 지원가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사실 저도 좀 낯설고 생소했거든요. 최문현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가 국내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뭐 이런 배경,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있기로는 현재 부산에서도 부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아미 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동료 지원가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동료 지원가라는 말은 처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신건강 분야라기보다는 일반 장애인 분야에서 그 출발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조 모임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조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탈원화로 인해서 점점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생활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먼저 경험을 하신 당사자분들의 활동 영역이 더 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97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장애인분들이 동료 상담가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정신장애인분들의 동료 상담이 시작된 거는 위스콘신주에 코누코피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여서 점점 확대되고요. 현재로는 한 10,000명이 넘는 동료 지원가라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양성이라든지 채용에 관해서 정부가 재정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출발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정신장애인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다 장애인 분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정신장애인 분야에 이런 동료 지원가라는 단어가 생긴 거는 그 출발점도 사실은 자조 모임에서 출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는 2006년도에 그 서울시 공동모금회 사업 안에요. 정신장애인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에 지금 거주하시는,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30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회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지금 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이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가 중앙공동모금의 지원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전국의 대상으로 정신장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사업으로 점점 확대되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시설은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기자분들을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동료 방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료 지원가의 형태를 처음으로 띈 게 그 작은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요. 현재까지 그 사업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이랑 경기에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절차보조 사업에서 이제 서울은 동료 지원가 분들이 5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제가 있는 절차보조 사업팀 프렌즈에서도 동료 지원가 5분이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와, 우리 최문현 팀장님 아주 설명을 너무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과 경기에도 5분씩 계신다고 했는데 부산에도 5명의 동료 지원가가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지미루 대표님입니다. 맞죠? 예, 반갑습니다. 네. 지미루 선생님, 이 동료 지원가는 어떤 분이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네. 궁금하거든요. 그 동료 지원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예, 특별히 자기 요건이라기보다는 동료 지원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겠죠. 첫째, 동료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공적인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친구 관계. 예.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사람, 이수한 동료가 되어야만이 동료 지원가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동료 지원가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라기보다는 태도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태도로서는 첫째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친구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봉사정신이 항상 깃들어 있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태도. 가장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는 태도가 돼야만이 이 동료지원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언제나 먼저 다가서라. 예,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요, 동료 지원가의 다양한 역할을 맡으신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첫째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이고, 두 번째는 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교육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또 가정 방문을 간다든지 취업자 방문을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시설에 가득 차 있을 때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들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활동들을 전개 나가면 이게 활동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할수록 많이 나오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렇군요. 연구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활동.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활동량이 참 많을 것 같다. 정말 바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동료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타 장애군에서는 이미 동료 지원가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영하 시의원님, 장애인 당사자에게 동료 지원가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타 장애군에서 여러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 활동도 했었고 많은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동료 지원가는 희망이며 친구입니다. 실제로 늘 겁이 나서 진짜 무서워서 나 혼자인 것 같아서 계속 움츠리고 있었던 분들에게 동료 지원가가 다가가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는 그분들에게 희망이며 친구입니다. 네, 단순한 일이 아닌 이 회복으로서의 의미가 더해진 활동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 지원 양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컴넷하우스, 그리고 부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이 두 곳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컴넷하우스는 총 6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연합해서 21명의 동료 지원가를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3명의 동료 지원가를 양성을 하셨습니다. 노하나 팀장님,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동료 지원가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시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이제 상담 기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동료 지원가 분들이 상담의 영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기대감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하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양한 상담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열심히 필기하시고 숙지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 교육 과정을 즐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응원하게 되었고요. 저도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감정 느끼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실무자로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좀 달라진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앞에 이야기에 나왔듯이 동료 지원과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멘토의 역할들도 해주고 계셨었고 정서적 지지자 역할들도 좀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 정신건강 전문가가 또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고 계셨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쩌면 그냥 정신건강 전문가의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을 좀 진행하고 변하시는 모습들과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의 이제 동료, 파트너, 협업을 해나갈 그런 경험 전문가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험하지 못한 정신질환을 알았던 경험, 회복을 했던 경험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들이고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과 자산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많은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동료 지원과 과정을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하실 때,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때는 난 이렇게 대처했어. 이런 것들, 그 노하우도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아마 이제 동료 지원가분들은 저희와 다른 관점이나 가치관을 가진 고유 영역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웠었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당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강사자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저희 기관에서 함께 동료 지원가분이 일을 해 나가신다면 또 일을 해 나가시면서 가지게 되는 당사자, 경험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치관 고민, 역할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슈퍼비전이나 외부 전문가의 어떤 자문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동료 지원가의 활동이 보다 단단해지고 체계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최문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기조 발표에서 동료 지원 활동이 동료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보조 사업이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약 한 2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동료 지원가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요.
같이 일하면서 동료 지원가분들의 힘에 대해 좀 경험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료 지원가분들을 다른 말로 경험 전문가라고 칭하잖아요. 당사자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삶의 고단함과 또 어떻게 하면 병을 잘 관리하면서 슬기로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셨고 지금도 노력해 가시는 분들이란 차원에서 하나의 모델링으로 경험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절차 보조는 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발병을 하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순간적으로 판단 능력을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의 입원과 달리 정신과 병원의 입원은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고 또 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고립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그리고 치료진들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있고요. 또 관리적인 의사소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동료 지원가분들이 이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의 있는 그 지금 상황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공감하시면서 동료 지원가분들의 자신의 경험담과 상황을 당사자 입장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더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동료 지원가분들의 이제 채용을 앞두고 지원 동기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보게 되면 다른 분들이 좀 더 덜 아프고 고생하지 말고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소명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지원하는 일이 자신을 도구로 삼아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조감을 높여가고 또 본인들도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을 적절히 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화된 조직 내의 지원 체계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된다면 많은 동료 지원가분들이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네. 자, 그런데 이 활동이 지원 동기, 동료 지원가분들의 지원 동기도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동료 지원 활동 또는 절차 보조 업무를 하면서 전문가도 있고 당사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최문현 팀장님 대답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연하게 네, 저희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엄연한 네,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제가 팀장이잖아요. 팀장은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고 리더로서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병원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행정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료 지원가 분들을 포함하여서 팀원들은 실제적으로 절차 보조 사업의 주 업무인 서비스를 제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가 분들도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항상 수반되는 상담 기록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보고서 등등의 행정적인 업무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최문현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문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료 지원가의 협업을 말하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료 지원가는 경험 전문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경험 전문가와 그렇다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지미루 대표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건강 전문 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상담비주도 되다 보니까 병원장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직원들의 어떤 활동에 누가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당사자에게 쉽게 이렇게 무엇인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전문가인 동료 지원가는 아픔을 해왔고 고통을 느껴봤고 또 회복을 그야말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섣불리 이렇게 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좀 순전하다 할까요? 네, 그런 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사회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겪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스트레스, 네, 직장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텐데 동료 지원가로 근무를 하면서 대표님도 그렇고요. 그 현장에서 마주치는 방금도 말씀하실 때 살짝 느꼈거든요. 그런 그 어려움 같은 거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건 우선 이 주체가 동료 지원가가 아니라는 점. 아, 주체가? 예. 동료 지원가가 아니고 일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통해 가지고 동료 지원가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 차이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 같이 하다 보면 상담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상담을 하더라도 동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 요원의 어려운 점도 되고 동료 지원가의 어려운 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네요. 정말 뭐 아무리 동료 지원가로서 막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해도 그분이 털어놓은 마음을 열지를 않으신다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은 첫째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동료에게 가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동료. 나도 함께 내 동료와 같이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동료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동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가 있음으로써 내 자신이 또는 우리 동료가 회복의 바탕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비가 오면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맞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네.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맞아주는 거. 네. 아,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우리 지미루 대표님의 이 많은 솔직한 이야기들이 노하우죠. 그렇죠? 노하우가 미래 동료 지원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동료 지원가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 저한테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그 자세 같은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마음에 아주 많은 것이 담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동료 지원과 채용의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노하나 팀장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당사자 직원과 비당사자 직원이 서로 일하면서 협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다양한 직역의 선생님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험 전문가분인 동료 지원가분들께서 함께 일을 하시게 되어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다양한 직역의 선생님들이 가지는 관점이라든지 가치관을 어떻게 소통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고 협업해 나가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경험 전문가 분들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야지, 협력해 나가야지, 협업해 나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슈퍼비전.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과 동료들에게 특히 이 슈퍼비전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최문현 팀장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다움 절차 보조팀에서는 이 슈퍼비전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는 슈퍼비전이 필수입니다. 슈퍼비전을 하는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칠 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식적인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중요한 개인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 크게 그 세 가지 기능을 다루는데요. 교육적 기능, 그리고 행정적인 기능과 지지적 기능을 다루고 있어요. 지지적, 정서적으로 지지 격려하는 지지적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1회 개별 슈퍼비전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슈퍼비전도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저희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평가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슈퍼바이저를 의뢰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슈퍼비전은요, 제가 팀장이기에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약 1시간가량의 시간을 투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업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대상자분들의 상황도 같이 확인하고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관해서도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성장까지 어떻게 저희가 지지적으로 그리고 잘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개별적으로 슈퍼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 정말 개별적으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월 1회 다른 데 이렇게 초빙을 해서도 하시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슈퍼비전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단체가 잘 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아마 좋은 팁이 돼서 참고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 지미루 대표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당사자 관점에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과 양성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우리 이 부산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으면 더 잘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이어야 되겠다. 취업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또 그리고 평생적인 취업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동역지원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고 6개월, 2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쉬다가 하면 우리 최민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슈퍼비전도 사라지고 노하우도 사라지고 해요. 그래서 첫째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병원도 갈 수가 있고 또 취업장도 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참 안 좋은 소식이 나면 진주 참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교도소에도 갈 수가 있고 이런 자유로운 어떤 동료지원과의 환경 권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지원가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이고 제일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문현 팀장님, 정신건강 시스템 안에서 이 동료 지원가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방금 지미루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제일 먼저 무엇 해도 제도화가 우선입니다. 네, 사실 제도적으로 이 동료 지원가의 활동 근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법이 없으면 예산도 마련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각 지역에서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을 밟아서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결국 일할 장소가 없다면 이 자격증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마련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권한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제도화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 안에 이 동료 지원가에 대한 근거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권익 옹호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는 최영하 시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정책 안에 현재 동료 지원가를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명확하게 이거는 동료 지원가 예산이야 라고 책정해서 예산을 따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내에 있는 정책은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속에 동료 지원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립생활센터에 각 구군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본 의원은 좀 이렇게 동료 지원가로서 다양한 동료 상담가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 정신장애인 분들이 꼭 함께 하시기를 저는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해서 그곳에 좀 취업을 하셔서 많은 장애 동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좀 더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동료 지원가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장애 당사자분들이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표정도 밝아지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곳곳에서 큰 역할들을 직접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가 사업이 이분들이 어딘가에 진짜 숨지 않고 혹은 병원에 있거나 시설에 계시거나 혹은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 사업의 이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네, 동료 지원가들의 파급력 저는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노하나 팀장님, 추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를 채용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이거 여쭤봐도 되겠죠? 팀장님께서 채용을 하신다면 어떤 역할을 바란다. 뭐 이런 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한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정신건강 상담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 주실 동료 지원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함께 나가실 거고요. 또 정신건강 전문가와는 다르게 경험 전문가로서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미래 희망을 이끌어 주실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보통 입사할 때 보면은 각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 같은 게 꼭 있더라고요. 혹시 노하나 팀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재상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하는 일은 사람이 중심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가장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동료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결국은 그 개개인의 동료들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함께 또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내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미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이 안정적인 지원, 고용 이게 동료 지원가의 안정적인 고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요. 당사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사자가 해야 될 과제는 우리가 몇 가지로 추려을 한다면 첫째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자기 관리가 되어야만이 내 동료를 함께 해보의 길로 이끌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 끊임없이 되어야 돼요. 자기 개발.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동료 지원가라면 쉽게 정서적 지원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때로는 절차 보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뭐 주거 관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또 풍부한 배양을 능력 배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초가 돼야만이 우리가 당사자로서 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센터나 시설 등의 업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미루 대표님께서 그러면 동료 지원가들이 갖춰야 될 직무 기술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건 꼭 필요해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비대면 상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참 중요하겠고 네. 또 화상 상담도 중요하겠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동료 지원가로서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덕목도 또한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코로나에 맡겨서가 아니라 코로나가 올 때 그 배양을 해나가자. 아, 지금? 예.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발빠른 우리가 복지가 사실 좀 기억하는 복지예요. 국가 복지가. 근데 우리 동료 지원가는 좀 발빠른 그런 행동하는 실천하는 동료 지원가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네. 아우,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네, 미래의 동료 지원가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최영아 시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동료 지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서 눈빛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정말 알 수 없었던 진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정말 전화로 통화하실 수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화 통화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저랑 지금 계신 분들이 줌으로 만나듯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이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달장애에 맞추어서 장애 유형에 맞추어서 그리고 중증의 뇌병변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맞추어서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으시면 정신장애 분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맞춘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 이렇게 화면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을 저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중증 장애가 있을수록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실수록 더욱더 정말 코로나 블루라 하죠. 우울감이라든지 그리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힘드셔서 그 안 좋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동료 지원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아 시의원님, 2020년 초에 동료 지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슈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사건이 그러니까 사고가 올해 있었습니다.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실제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하셔서 본인이 하겠다 하셔서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는 본인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가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동료 지원가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이 권리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게 실적 중심으로 이 사람 몇 명 해야지, 니 몇 명까지 해와야 해. 이 실적만 계속 따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권리로서 노동자로서 이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의 내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해 갔을 때 실적이라든가 정말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런 중심이 아니라 그분에게 맞는 권리로서의 노동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네요. 이번에는 모든 패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향후 동료 지원가를 희망하는 동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고 응원도 한마디씩 부탁해 볼까요? 노하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사회 재활시설의 다른 전문가들처럼 이 영역에서의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사회 재활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동료지원센터라든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역할의 어떤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문현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제가 정사하고 있는 절차보조 사업이 서울, 경기, 부산 이 세 군데밖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좀 더 열심을 내서 실적을 남기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저희가 먼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절차 보조인으로 활동하시리라 꼭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열심히 응원도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셔서 꼭 동료 지원가 분들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같이 동료로서 활동하는 날을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곁에 있는 지미루 대표님의 응원 메시지 한번 듣겠습니다. 아주 각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미루 대표님. 예. 단적으로 말을 하면 동료 지원가의 활동은 역시 동료가 있는 곳이 그 사무실이다. 우리가 일반 건물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동료 지원가는 아니다. 24시간 동료와 함께 할 때 그곳이 바로 내 사무실이고 내 직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료들은 동료 지원가라면 하나쯤은 신념을 가져야 되겠다. 동료로서 대할 때, 동료를 마주할 때, 동료를 찾아갈 때도 내 신념 하나쯤 있어야만이 그 동료 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 더 활동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배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나마는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 하나 정도는 우리 동료 지원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하 시의원님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지원가를 희망하시는 많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지원가가 되어서 함께 해달라는 부탁은 기본이고요. 저는 제가 동료 상담을 진행할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장애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고 장애 정책이 시설 중심이고 분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곳에서 사실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는 이 시간까지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그 용기 있는 그래서 살아주신 여러분들의 용기가 늘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함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셔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시고 밖으로 나오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셨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는 당당하셔도, 그리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장애가 다양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로, 거리로, 저의 이웃으로 함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료 지원가가 되어서 저희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험 전문가인 동료 지원가가 많이 양성이 돼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실천 현장에서 함께할 준비된 동료 지원가의 꿈을 나누며 오늘 연합 정신건강 강좌 함께할 오늘 나아갈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지원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